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팔자 상담 11번째 시간. 지난번에 사이비 종교 경험담 말씀드렸었죠. 역시 이번 주에도 경험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식으로 세뇌 교육을 하는지 그것이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어떻게 생활할까? 예,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일반적인 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이비 종교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거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을 이제 나가서 거기서 소위 말해서 숙박을 한 거죠. 네. 숙박, 예, 잠을 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밥도 거기서 주느냐,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밥을 해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느냐, 혹시 저기 소금 간 돼 있는 수제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 진짜로 밀가루에다가 소금물로 간을 해서 반죽을 합니다. 그걸로 수제비를 끓이는 거죠. 예. 그러고는 그거를 한 솥을 끓이면은 그 뭐 장정들이 한 거의 뭐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나눠 먹죠. 네. 이런 식으로 아침을 합니다. 네.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포교행위, 거기선 포덕이라고 얘기하는데 포교행위를 하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풍족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 그러니까는 이 유지비나 생활비 같은 게 그게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 장소다 보니까 어쨌든 뭐 아침에 밀가루로 된 수제비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중국동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종로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일단 오고 가고 차비는 줘요, 항상.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도에 관심 있습니까? 뭐에 관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저처럼 좀 들떨어지신 분들이 걸리면은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가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도 말빨이나 뭔가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그 외모가 잘생긴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목소리가 좋다든지 말빨이 좋다든지 무언가 하나의 특징콜이 있거나 그 영업에 어떤 그런 타고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상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잘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잘생겼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냐 그것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걸 못했죠.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그래.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하라고 이제 다독이고, 예. 물론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소위 말해서 포교행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당연히 잘하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 골수가 됐다. 그러니까 그쪽 편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도물이 들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뭐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걸 알거든요. 완전히 세뇌가 됐으니까.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얘가 빠졌구나. 네가 빠졌으니까 남들 다 하는 그런 그 포교 행위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네 몸에 뭔가가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네가 빠져 그래서 이게 농땡이를 피우는 거니까 어, 이 어설픈 소위 말해서 이제 어설픈 이제 마귀는 이 두들겨 패서 쫓아내야 돼. 이런 게 이제 대두가 됩니다. 네. 물론 늘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렇냐? 아니죠. 처음은 그러면 어느 진짜 아무리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네. 그냥 얘가 좀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왜 그러냐면은요. 집에서 나올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뭘 들고 나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부모님의 이제 쌈짓돈이라도 훔쳐갖고 와라.
예. 왜? 그것이 부모님의 공덕을 쌓아주는 거다. 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네. 누가요? 역시 말하는 제가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나올 때 곱게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 저기 돈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들고 가출했는데, 근데 여기서 힘들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쉽지가 않죠. 네. 실제로 거기선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한 그거는 정말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포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못한 사람은 대접을 못 받죠. 자, 그것이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는 다단계 시스템이잖아요. 라인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걸 못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밑으로 후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87년도 뭐 몇 월 달에 이 소위 말해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88년도가 되고 89년도가 됐어. 자, 그럼 내 밑으로 뭔가 후배들이 따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소위 말해서 이제 후임들이 있으면은 선임들이 대접받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밑으로 후임이 없어. 예, 그러면은 다른 나보다 늦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입도한 사람들은 후배들이 있는데, 후임들이 있는데 나는 없어. 자, 이러면 나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내 위의 선임, 선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 입장도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 위의 선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은 이제 이 그쪽도 이제 라인이 있는데 제가 갔던 데가 또 하필 또 직계 라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의 꼭지점, 요 직계에서 가장 그 장자로 내려왔다고 해야 되나요? 직계에서 첫 번째 후임, 그 사람의 또 첫 번째, 또 첫 번째,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방면 내에서, 지역 내에서 그 제가 있던 라인이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 장자 대접을 받던 라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왔는데 얘가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도심은 좀 있어 보이는데 후임을 못 데리고 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신교육을 바짝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4시간을 재우는데 일반적으로요. 예. 아마도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그때 뭐 수련하고 뭐 씻고 수련하고, 그리고 아침 6시쯤에 뭐 밥 먹고 이제 수제비 먹고요. 그러고 나서 뭐 회의하고, 그 다음에 8시, 9시 요때쯤 나가서 일 나가는 거죠. 예. 근데 12시쯤에 잠을 재우는데 보통 이제 4시간을 재운다고 했잖아요. 자, 그걸 못하면은 우리 라인은 내 위에 라인부터 해갖고 잠을 못 잡니다. 무릎을 꿇고 소위 말해서 왜 그랬을까 반성을 하라는 의미로 잠을 안 재웁니다. 그냥 몰래 잘 수 있지 않느냐?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군가가 지키고, 그러다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꼬박 졸 수가 있잖아요. 사정없이 뒤통수 한 대 맞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빠져갖고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포교를 못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좀 잠을 제대로 안 재우고 거의 밤을 올라이트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마 그 당시 종각 그쪽에 이제 그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갖고 이제 조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어디 벤치 같은 데 가서 멀쩡한 사람이 거기 누워서 코 골고 자잖아요. 열이면은 그 당시,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안 가보니까요. 열이면은 예, 9명, 10명은 다 그쪽에서 이제 이 밤 꼬박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자던 그런 겁니다. 네. 혹시 모르죠. 또 이제
누군가가 거기서 자고 있는 저를 봤을 수도. 아무튼 그런 미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장정들이잖아요. 당시에 20대 30대 예.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배가 안 고프겠어요? 고프지. 점심값 주느냐? 아니, 각자 해결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구걸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뭐 부산에서 왔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다 한두,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가끔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500원만 빌려달라, 뭐 1000원만 빌려달라. 빌려달라고 말은 하지만 뭐 빌려주면 갚나요? 그걸로 끝이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이제 소위 말해 구걸을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풍족하게 그것도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늘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구걸하면 얼굴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 소위 말해서 몇 명만 이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라면, 네, 라면 사갖고 생라면을 이제 쪼개 먹는 거죠. 그것도 맛있다고 또 껄껄대면서 또 먹습니다. 왜? 일단은 정이 있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또 하나같이 다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피라미드 구조의 윗선 꼭대기가 문제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만큼은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또 너무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주제가 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이제 소위 말해서 부모님한테 잡혀갔다, 아니면은 어딘가에 잡혀가갖고 정신병원에 감금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소위 이제 여기서도 또 세뇌교육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잡혀가면은 우리도 역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다. 어쩌고 하면서 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라면을 먹는 와중에 그런 식으로 또 세뇌교육을 또 시킵니다. 잡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일단 어떻게 하든 연락을 하고, 그리고 잠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지방 어디를 피해야 된다. 뭐 하여튼 도피처 같은 것도 다 마련을 해 놓고요.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있다가 들켰거나 잡혔다, 그래서 탈출을 했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예, 피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뭐 간첩들 접선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그런 식으로 접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꼬셨다, 예, 꼬셨다고 표현해도 되나? 뭐 누군가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붙잡고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해서 이제 말이 소위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거리를 했죠. 그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고 나면은 데리고 와서 소위 입도식이라는 걸 합니다. 네. 입도식을 할 때 이제 기왕이면은 사람이 어차피 상은 차려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입도식을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은 소위 말하는 일타 쌍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상에 여러 명이서 지내면은 금액이 확 빠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입도라는 행위를 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한복을 또 갈아입힙니다. 근데 진짜 이 한복이 때가 꼬질꼬질해요. 왜?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이 입잖아요. 근데 세탁은 누가 합니까? 한복 세탁 알다시피 일반적인 세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탁소에다 맡기면 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오랫동안 안 맡기게 되죠. 그래서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그런 더러운 한복을 입고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도라는 행위를 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늘 얘기했지만은 그 행위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막 신경 쓰고 다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신생아 태어나면 누구나 다 막 덕담하고 이뻐하고 그런 식으로 막 해주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좀 머리가 좋고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 여기 이상하다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안 와요. 그리고 한 번 왔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또 다시 안 오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간 사람들 꼭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만 따라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는 데리고 가서 입도식까지 몇 번 하고 어쩌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남아나는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오면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한 사람이 있긴 있었었죠. 네. 저도 밑으로 한 명은 소위 말해서 후임이 한 명은 있었었는데 이 한 명도 당시에 들떨어진 제가 봐도 상당히 약간 이상한 분이었어요. 예, 정신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4차원? 아무튼 되게 좀 이상한 분.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저처럼 이상한 애한테 또 포섭을 당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이제 소위 사람을 데리고 왔다. 포교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스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말이 되면은요, 이제, 누구는 몇 명을 데리고 왔다. 누구는 몇 명을 데리고 왔다. 소위 말하는 포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상이라는 건 별게 없어요. 그냥, 누구네 라인에 누가 가장 많이 데리고 왔다. 그럼 그 라인 전체가 다 그냥, 대접을 받는 거죠. 기립박수 받고. 문제는 뭐냐? 우리 라인만 죽을 썼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네. 왜냐면은 저한테는 되게 힘든 게 사람한테 붙잡고 말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하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몇 개월을 그 짓을 하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 이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거예요. 내가 확신이 안 쓰잖아요. 말이 자신이 안 생겨. 그러니까 공부도 그래요. 제가 이 명리학, 뭐 물상 이런 공부를 할 때 내가 확신이 됐을 때 설명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설명하는 게 버벅대요. 마찬가지. 거기서도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감이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 말을 누가 들어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좀 저조했었던 거고. 자, 근데 문제는요, 저 하나의 문제를 끝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라인의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윗선부터 이제 속된 말로 조직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잠을 안 재운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양반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더 깊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제 위에 선각이라고 하죠. 제 위에 선배를 우리 라인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 위에 선배를 나와 하면서 네가 정신을 안 차렸으니까 네 후배가 네 후각이 저렇게 정신을 안 차리는 거 아니냐. 니네 라인이 어디 보통 라인이냐? 직계 라인인데 직계인 네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는 네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잘못했어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그러고는 이제 대걸레자루 갖고 이제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한 40대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그거잖아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내 윗사람을 패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맞았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위에 사람이 나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부르죠. 자, 너 때문에 네 선배가 맞았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 당연히 저도 뭐 잘못했다 어쩐다 하면은 역시 똑같은 행동.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요, 그런 식으로 맞는 것이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은 허벅지는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왜? 멍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앞에를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뒤 허벅지 라인이 아니라 앞에를. 그러면 또 멍이 풀리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몇 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은근히 이제 열이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혼나는 거야 하면은 수긍을 하겠는데 나로 인해서 내 윗사람까지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날마다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명은 데리고 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날마다 안 데리고 오면은 들들들 볶아대는 곳이에요, 거기가. 나중에는 질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왔죠, 뭐. 예. 물론 나올 때, 저 이러기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제 요주의 인물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저기 위에서 봤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부터 안 보였었어요. 그다음에 왜 안 보이는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왜 안 보일까? 그것까지는 모르죠. 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다음부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나 이제 못하니까 나갈래요, 이거 큰일 나는 데예요, 거기서는. 예. 그 머리 써서 안 나오면은요, 그것도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좀 썼죠. 왜냐면은, 아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예, 머리 써서 나왔습니다. 예. 그 내면적인 것까지 얘기하기 조금 좀 그렇네요. 네. 자, 아무튼, 거기에 생활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수제비 한 그릇. 그럼 점심은 알아서 해결. 저녁은요. 저녁에 와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역시 또 수제비 한 그릇. 그럼 반찬은 뭘까요? 양배추김치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시장에서 양배추를 사다가 김치 담그듯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젓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금하고 고춧가루 넣고 좀 뻘겋게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양배추김치입니다. 가끔 어느 날 갑자기 고등어 생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공덕 지었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없던 게 생기면은. 알고 보면 그래요. 무슨 시장에 어느 할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그겁니다. 이 사람들, 제가 그랬죠. 사고방식이 뭔가를 훔쳐갖고 자기가 쓰면은 죄 짓는 거지만, 단체를 위해서 썼다? 그 사람의 공덕을 만들어 준다라는 사고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 재래시장에서 한밤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걸로 덮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슬쩍, 예, 예, 소위 말해서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먹었었죠. 그러니까 뭔 모르고 먹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건 도둑질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고방식은 도둑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덕을 지어주는 거다. 예. 자,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자주 하면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예, 가끔 그랬던 적도 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잠자리 얘기를 안 했구나. 군대 칼잠이라고 하죠. 요즘 군대는 어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침상에 그냥 누워서 편히 자잖아요. 거기는 진짜 칼잠입니다. 왜냐면은요, 지하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하실 같은 걸 빌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2, 30명이 자는데, 문제는 이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누워서 자면 서로 어깨가 닿아요. 그럼 어떻게? 옆으로. 예.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 그대로 칼잠. 그 다음에 이불도 나름 조금 깨끗하고 냄새 안 나는 이불은 소위 말해서 고참들 순서가. 네. 그럼 뭐예요? 제일 밑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속된 말로 좀 뒷부분에 있는 후배들은 냄새 나고 더러운 그런 이불 덮고 잡니다. 뭐 그래도 좋다고들 다들 자요. 왜? 잘 때 또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뜻이 같으니까, 오늘 고생했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다가 무슨 얘기 하다가 누가 코 골고 있으면 다 자는 분위기. 그런 식으로 칼잠을 자고. 문제는 여름이에요. 겨울은 차라리 그렇게 칼잠을 자더라도 사람이 모이면은 좀 따뜻하잖아요. 바닥은 어차피
스티로폼 깔린 거니까. 여름엔 너무 더워요. 와, 진짜 여름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잠자리를 자고, 그것도 딱 4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자서 4시.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는 잠자리가 불가능했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버티는 거죠. 소위 언제 어떻게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느냐? 위로 올라갈수록 편해져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일꾼들, 외수라고 하는 그 위의 단계, 뭐 교무다, 선무다, 뭐 그 위로 올라갈수록 편해집니다. 다단계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올라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왜? 소위 저기 뭡니까? 월성이라고 했죠? 예, 돈을 많이 갖다 내든지 아니면 사람을 많이 꼬셔 오든지 뭔가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의 지분이라고 해야 되죠.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못 견디면은 이제 못 버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외수들은 쉽게 못 나가요. 그런데 위에 이 높은 자리 있잖아요. 이제 피라미드 중에서 그래도 나름 꼭대기층. 자, 여기서는요, 밀어내기가 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고, 제가, 윗사람, 이제 선임을 무시하는 후임이 있다. 그럼 얘를 밀어내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소위 말하는 파벌 싸움, 알력 싸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후임들한테, 마가 끼어서, 예. 그래갖고, 읍참마숙처럼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게 다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었던 경험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은 이제 제가 갔던 그 지역이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독한 지역이래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얘기만 하면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 지역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고. 그러니까 그게 옳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핵심은 뭐냐면요, 거기에 참된 이치나 진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모든 문제점은 뭐냐, 결국은 보여주는 거는 수천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이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했어. 그럼 나중에 수천 세계의 공덕이 되는 거고, 넌 나중에 뭐 금강산 1만 2천 봉 전기를 받아 도통문자가 돼갖고 이제 뭐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 허무맹랑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돈 받고 상담을 한다. 자, 그때 저는 상담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내가 적어주면 좋겠는데 말하면서 적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적든지 녹음을 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가든지 녹음을 하든지. 왜?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일이라는 거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땐 이렇게 돼서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예.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걸 먼저 결과적인 게 따라온다면은 종교라는 거는 결과가 없어요. 뭐 죽은 다음에, 누가 죽어본 다음에 그거 갔다 와서 죽은 다음 얘기를 누가 합니까? 후천세계, 오지도 않은 후천세계에 거기에 공덕 쌓았다는 얘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사람들을 울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서 뭐 무슨 천국, 뭐 무슨 뭐 불신, 물건 팔듯이, 예? 소위 말해서 예수 천국 아니면 불신은 지옥,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비 종교 논리 때문에 후천세계 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억을 다 갖고 갔다고 쳐요. 그러면 내 부모, 형제, 핏줄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 못 갖고 나만 갔다. 예. 행복할까요? 거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그 사람들 논리를 100번 양보해서,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세계에 가서 나 혼자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 기억은 다 남아있어. 그러면 부모, 형제, 핏줄 또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행복할까?
그건 불행이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아니, 기억을 없애면은 그게 나예요? 지금의 나는 내 기억과 내 자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잖아. 만약에 말이죠, 전생의 나와 현생의 지금의 내가 같지만 같지 않죠. 왜? 영혼이 같을 수는 있어도 내 몸에 들어와 갖고 내가 태어나 갖고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내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은 같아도 환경이 틀렸죠.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자, 올해 꽃이 폈어. 작년에도 폈죠? 내년에도 필 거야. 별일이 없다면. 그런데 작년에 핀 꽃하고 올해 핀 꽃이 똑같냐? 안 똑같아요. 그쵸? 작년에 핀 꽃보다 올해 꽃이 더 이쁠 수도 있고, 내년에는 꽃이 피다가 말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기억을 지워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 가서 천국 간다, 뭐 후천 세계 간다, 극락 간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예. 왜? 내 기억을 갖고 가면은 내 알던 인간관계 때문에 즐거워질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기억을 지워버리면 어차피 내가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나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뭐를 하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 내가 사이비 종교 갈 때 굉장히 주관적인 좁은 시야로만 살아왔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뭐를 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네, 이게 제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거기 소위 말해서 제가 있던 사이비 종교에서 있었던 경험담 두 번째 시간, 생활이 어떻게 했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이 주제로 할지 다음 주제로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쨌든 이번 주도 역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